지구상에서 가장 효과적인 사냥꾼은 누구 혹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사자, 상어, 독수리, 늑대가 아닙니다. 날카로운 이빨, 큰 포효, 거대한 발톱, 무시무시한 생김새를 가진 동물이라고 해서 자동으로 훌륭한 사냥꾼이 되는 건 아닙니다. 짐승의 효율성에 대한 주요 지표는 먹이를 성공적으로 잡는 능력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자는 4번의 시도 중 1번을 성공하고 상어는 공격에 성공하는 비율이 절반에 불과해요. 늑대와 독수리는 먹이를 확보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하지만 사냥에서 꾸준히 성공을 거두는 한 가지 생물이 있는데 바로 잠자리입니다. 먹이를 잡으려는 시도의 90% 이상이 성공합니다. 잠자리가 거대한 그리핀 크기라면 의심할 여지 없이 지구의 먹이 사슬에서 최상위를 차지할 겁니다. 그건 그렇고 잠자리는 먼 과거에 훨씬 더 컸어요. 그건 나중에 더 이야기할게요. 지금은 잠자리의 사냥이 그렇게 효율적인 이유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잠자리의 성공적인 사냥에 기여하는 주요 요인 중 하나는 속도와 기동성입니다. 잠자리는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날개를 가지고 있어요. 잠자리는 공중에 떠서 몇 초 만에 방향을 바꾸고 멈추고 뒤로 날아가고 심지어 원을 그리며 비행할 수도 있어요. 이와는 대조적으로 새는 이륙하는데 약 1초 이상이 걸려요. 새의 비행은 우아할지 모르지만 기동성이 부족하죠. 새는 빠르게 멈추거나 방향을 쉽게 바꿀 수 없어요. 새의 움직임은 부드럽고 제한적입니다. 반면에 잠자리는 앞과 뒤에 각각 2개씩 총 4개의 날개를 가지고 있으며 이 날개는 서로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날개를 3번만 움직여도 시속 50km의 속도에 도달할 수 있는데 도시에서 주행하는 자동차의 평균 속도와 비슷하죠. 또한 잠자리는 제동거리가 짧습니다. 일반 자동차가 이 속도로 멈추면 도로에서 몇 미터 정도 미끄러질 거예요. 반면 잠자리는 제동거리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 언제든 갑작스럽게 멈출 수 있어요. 이 놀라운 능력으로 잠자리는 날아올라 급 강화한 후 360도 회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사냥감도 도망칠 수 없어요. 10% 정도는 도망가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작동하는 뇌가 보완하지 않으면 효과적인 날개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거의 모든 곤충은 사냥할 때 후각과 촉각에 의존해요. 거미줄에 앉아있는 거미를 예로 들어볼게요. 거미는 섬세한 실이 닿는 것을 감지하고 진동을 통해 먹잇감의 위치를 파악합니다. 반면 잠자리는 주로 뛰어난 시력에 의존해요. 잠자리도 인간처럼 외부의 방해 요소를 완전히 무시하고 목표물에 집중할 수 있어요. 벽에 걸려있는 수많은 텔레비전이 각각 다른 영화를 상영하는 넓은 방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혼돈 속에서 좋아하는 코미디를 발견하고 다른 TV의 소리와 이미지는 무시한 채 그 영화에 집중할 수 있어요. 잠자리도 비슷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여러 방향으로 날아다니는 모기떼를 관찰하면서 한 마리의 모기에 집중하여 그 움직임을 추적할 수 있죠. 이 모기는 동료 무리 속에서 자신을 위장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잠자리의 운동 비행 중추는 가슴에 있습니다. 골수와 마찬가지로 이 중추는 뇌에서 신호를 받아 팔다리로 전달해요. 또한 잠자리의 뇌는 가슴과 연결되어 있어요. 잠자리가 목표물에 초점을 맞추면 16개의 뉴런이 사슬을 형성하여 신호가 뇌에서 날개를 이동합니다. 이 빠른 통신은 날개가 비행 중에도 목표물을 포착할 수 있도록 안내하죠. 잠자리는 모기를 응시한 다음 요격 궤적을 계산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잠자리는 비행 중 날개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어요. 잠자리의 눈은 머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수천 개의 작은 렌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잠자리는 거의 360도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종은 약 12m의 시야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거리처럼 보이지만 인간과 비교하면 작은 몸집에 비해 뛰어난 시력을 자랑합니다. 또한 일부 잠자리는 자외선 시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잠자리는 주변 환경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비행 중에도 시야각을 유지하며 목표물에 초점을 맞출 수 있죠. 잠자리는 바람을 만나거나 목표물의 위치가 바뀌어도 먹이에 대한 각도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날개를 새로운 비행 경로에 맞게 조정해요. 이러한 모든 능력 덕분에 잠자리는 사냥감의 95% 정도를 먹이로 잡을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모기, 나방, 나비, 파리, 심지어 다른 잠자리까지 잡아먹습니다. 다리가 튼튼하고 가시가 있어 먹이를 단단히 잡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장점이 있다고 해서 잠자리가 야생의 주요 포식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잠자리는 두꺼비, 새, 물고기, 심지어 거북이의 먹이가 될 수 있습니다. 잠자리는 주로 늪, 연못, 호수 위를 날아다니기 때문에 물속에서 헤엄쳐 올라오는 포식자를 항상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비행 중 새의 먹이가 되거나 거미줄에 걸리기도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자리가 3억 년 전처럼 거대한 크기였다면 적의 수가 적었을 겁니다. 공룡이 지구를 돌아다니기 전에는 날개 길이가 70cm 정도 되는 벌레들이 하늘을 날아다녔습니다. 까마귀만한 크기의 잠자리를 닮은 그리핀 플라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런 괴물떼는 바베큐 파티를 쉽게 방해할 수 있습니다. 더 큰 파리채가 필요할 것 같네요. 선사시대에는 대기에 산소가 9% 더 많이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곤충은 폐의 역할을 대신하는 특수 호흡관을 통해 산소를 흡수했어요. 높은 산소 포화도는 수백만 년 동안 곤충의 성장을 뒷받침했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몸무게 때문에 오늘날의 곤충처럼 민첩하게 기동하고 날아다니진 못했죠. 그리핀 플라이는 서투르게 날아다니는 곤충이었어요. 약 1억 5천만 년 전 곤충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대기 중 산소 농도는 변하지 않았어요. 무언가가 벌레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은 선사시대 대형 새가 등장하면서 곤충의 크기가 줄어들기 시작했다고 확신해요. 거대한 잠자리는 하늘에서 쉬운 먹잇감이 되었기 때문에 기동성을 높이기 위해 몸집을 줄이도록 진화가 진행되었습니다. 몸집은 작아졌지만 비행 기술은 크게 좋아졌어요. 이제 뛰어난 비행 기술을 가진 또 다른 곤충인 지파리에 대해 알아볼게요. 이 성가신 벌레는 방안을 윙윙거리며 수면을 방해해요. 슬리퍼나 신문지로 쫓아보려고 하지만 파리의 주의력과 반응 속도가 사람보다 몇 배나 빠르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한 명의 고개사는 체육관에서 대담한 묘기와 공중제비를 하고 다른 한 명의 고개사는 수중에서 묘기를 부린다고 상상해보세요. 수중 고개사는 체육관에서의 고개사에 비해 훨씬 더 느리게 움직이며 예측 가능하고 무거워 보이는 동작을 해요. 성가신 파리를 상대할 때 여러분은 수중 고개사를 닮았어요. 재빠르게 공격을 시도할 수 있지만 파리에게는 풍선이 땅으로 떨어지는 속도로 보여요. 파리는 주변의 빛을 포착하는 수천 개의 수용체 덕분에 사람보다 더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은 옆으로 무언가를 보기 위해 근육을 긴장시키고 눈을 움직이지만 파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파리는 모든 것을 한 번에 볼 수 있습니다. 파리에게 몰래 다가갔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이에요. 파리는 여러분을 보고 어떤 공격에도 대비하고 있어요. 잠자리처럼 파리는 속도와 방향을 바꾸고 감속하고 가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손의 궤적을 계산할 수도 있어요. 신문을 흔들어서 날려버리면 파리는 충격 지점을 계산하고 즉시 몸을 움직여 회피 기동을 준비해요. 어떤 의미에서 파리는 사람이 공격하기 전에 공격을 피할 수 있어요. 파리와 잠자리가 속도와 반응성을 유지하면서 크기가 커진다고 상상해보세요. 인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하게 될 거예요. 파리가 왜 여러분을 그렇게 좋아하는지 아세요? 우리 몸은 공짜 음식이 있는 광활한 공터와 같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땀을 분비하는데 여기에는 단백질, 염분, 탄수화물, 각종 화학물질 등 맛있는 음식이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어요. 파리는 이 모든 것을 소비하는 동시에 외부로부터의 위협이 없습니다. 물론 거인이 천천히 큰 손을 흔들고 있긴 하지만 잔치를 포기해야 할 이유는 전혀 아니죠.